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지금 일주일 됐는데 이 지도부 구성이 어쨌든 지금 친한이 4, 친윤이 5. 지금 당 장악력 때문에 지도부 구성안 갖고 시끌시끌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이게 사실 정점식 의장을 향해서 약간 거취 정리를 압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맞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당직 인선은 우리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나서 와가지고 자 이제 정정식 내 맘대로 이제 바꾸자 생각해서 로드맵을 만든 거예요. 네. 오전 아침에 참모들 모여서 회의하고 추경호 정정식 두 분 또 만나고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 일괄 사퇴해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한동훈 당대표 정정식 정책의장 또 한 번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쯤에서 저 정정식 정책의장이 저 이제 좀 임명권자에게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저 이제 좀 사의를 표명합니다. 제가 주말에 당정 회의까지만 하고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에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렇죠. 하니까 어제 오전 중인지 뭐 언젠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야, 이렇게 하자 네. 신나서 오후에 발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상황이 또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정진석 비서실장은 내가 윤심을 전달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선배로서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데 아니야 정정식 그냥 유임시켜 이런 식으로 또 만찬 자리에서 얘기한 모양이에요. 네, 오늘 기사가 나왔죠. 상황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헷갈려가지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 좀 또 시청자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한동훈 대표한테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유임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맘대로 당 해. 일은 알아서 다 해. 인사도 다 알아서 해라고 했는데 함께 배석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켜.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참. 지금 그래서 무엇이 진짜 윤심이냐. 이게 지금 가장 핫한 토론 주제거든요. 맞아요. 뭐가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윤한독 때 뭐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해석을 윤한 야합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네. 이게 왜 야합이라고 하냐면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했던 말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그쵸. 사실상의 이제 약속 파기라고 보는데 뭐 어쨌든 후퇴를 했든 파기를 했든 아니 우리는 제3자한 우리가 내 생각 없어. 민주당이 내는 거 보면은 우리가 가져올게.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거든요. 네. 본인이 내겠다고 하고 제3자 대법원장 등이 추천한 제3자가 추천하는 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야합으로 봤는데 잘못 봤어요. 저 정정하겠습니다. 윤한 통수. 뒤통수 친다 했다 이제 이거는 전형적으로 네. 이중 플레이다. 오늘 이준석 의원이 이제 본인이 당대표 했을 때 그 얘기 했거든요. 100년 만에 나올 당대표다 앞에서는 얘기해 놓고 이 XX 저 XX라고 얘기를 그랬었죠. 했다. 예, 그거죠. X라고 읽고 새끼라고 읽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저는 진짜?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이 겉과 속이 달라요? 겉바 속촉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 그런데 네. 이 당대표 한창 선거 때 보였던 어떤 움직임들과 갑자기 그저께 저녁에 만나서 90분 동안 화기애애 얘기할 땐 사실 안 맞긴 하잖아요, 흐름이. 근데 이제 당대표 됐으니까 인정을 해준 거고 그 자리에서 그래 우리 검찰에 있을 때 서로 좋았잖아. 그때처럼 우리 다시 한번 호흡 맞춰보자. 열심히 하고 잘해. 당직 인사 알아서 하고 하여튼 외롭게 주위 사람 외롭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윤한 갈등은 건널 수 없는 과연 건넜다. 봉합될 수 없는 갈등이다. 이런 말도 많거든요. 말도 근데 소장님이 있었고. 보시기에는 충분히 봉합이 가능하다. 왜냐면요 두 분이 이제 갈등이 증폭이 돼가지고 서로 삿대질하기 시작을 하면요 공멸이에요 공멸. 한동훈 당대표는 당대표 그만두면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직 자리가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왜냐? 한동훈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전당대회 시절에 뭐라고 네. 그랬냐면 내가 주고받은 거 이거 저 공개하면은 대통령실 위험해져 여권이 위험해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겠냐고요.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 정치 생명이 끝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그것이 이제 공개되겠죠. 그러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큰 괴멸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래서 네.
뭐 야합을 화해해라. 펼쳤지만 화해한 거다. 화해하고. 화해는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면 네. 화해를 했는데 해석에서 서로 방점을 다른 데 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이 증인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독대를 해야 된다. 부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만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감정을 풀고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네. 김건희 여사가 선물로 사준 넥타이 메고 그때 네. 저한테 만들어줬던 멸치볶음 너무 맛있었다라고 대화를 풀어가면서 네. 김건희 여사 풀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 김건희 여사 안 만나고 대통령만 만나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뭐가요?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풀리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넥타이 네가 사준 넥타이 나 메고 왔어 풀어줘 이렇게 하면 풀리겠냐고요. 여사와 한동훈 대표도 풀릴 수 없는 관계다. 풀릴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문자 공개하고 뭐 사실상 당대표 막아보겠다고 뭐 별짓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들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공식 라인하고만 나는 이제 여사랑 개인적으로 문자 주고받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본인이 해놨는데 갑자기 여사한테 가가지고 90도 포이더 인사하면은 그를 지지했던 62.8%의 지지자들 당원들과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냐고요. 한동훈이 이번에 된 거는 윤석열과 차별하고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동훈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지금 된 건데 네. 저는 이것도 윤한 독대도 사실상 한 75도 정도 포이더 인사라고 봤거든요. 네. 90도까지는 아니고 많이 굽힌. 그때 90도는 아니고.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김건희 여사까지 끼면은 이거는 한 120도 이제 포이더 인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인 힘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제가 하신다라고. 왜?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안 받아줄 거고 한동훈도 본인이 했던 말과 이거 하면은 본인의 상징 자본, 당대표가 냈던 상징 자본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풀려요.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리 독대하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의를 보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하시면 한동훈 믿을 수 있냐? 관저입니까 대통령실입니까? 관저예요. 너무 위험한 수준까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쭤본 거니까.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자꾸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김건희 여사의 파워와 힘 그리고 네.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을 해서 김건희 여사 설득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설득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하면은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네. 트럼프의 담대함을 우리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배워야 된다. 된다. 예, 뭐냐면은 총알이 날라와도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제 싸울 때죠. 언제까지 지금 폴더 인사하고 이렇게 갈 겁니까? 당원들이 그걸 네.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원하고 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지금 그 한동훈 개라고 불리우는 의원들도 주전파와 주화파가 완전히 갈렸다고. 발음을 진짜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한동훈 개. 예, 한동훈 개. 네. 제가 주전파, 네. 주화파. 그래서 주전파는 주전파와 주화파. 이거를 빠르게 당을 장악하고 자범이 나더라도 빨리 해치우자라는 이제 의원들이 이거는 저도 이제 뭐 얘기를 전해 들은 거니까 개별 의원들한테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네. 예를 들면 뭐 배현진 의원, 네. 장동혁 최고위원, 뭐 서범수 뭐 총무, 사무총장. 사무총장, 박정원 의원, 뭐 정성국 의원 뭐 이런 분들이고 주화파는 박정아 비서실장, 뭐 송석준 의원, 뭐 진종호 이제 최고위원 뭐 이런 사람들이 주화파라는 거예요. 주전과 주화의 대상이 친윤인 거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친윤하고 들이대봤다 보면은 대통령하고 갈등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저도 사실은 주전파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3개월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당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면은 지도 체제 그냥 당 대표 하는 동안 내내 흔들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다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유임 좀 하는 게 어때?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주화파의 의견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안 된다 바꿔야 된다가 주전파의 의견일 거고. 그렇죠. 근데 한동훈계 그 의원들 중에 주전파가 좀 더 많은 거네요. 들어보면. 숫자는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결정은 한동훈이 내리는 거니까 네. 어느 쪽에 마음이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해를 하는 게 정말 이 타이밍에 도움이 되니까 화해가 전면적으로 윤석열과 뭐 척지고 뭐 탈당하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당 대표가
지금 이런 게 뭐 당연히 그러니까 다 사퇴하고 재신임을 묻는 게 모든 게 관례였는데 지금 유독 한동훈한테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자, 이준석 43% 얻었지만은 그냥 정치기획위원 그냥 본인이 교체했어요. 예. 그래서 저기 김도우 의원이 정치기획위원 했거든요. 자, 김기현도 그때 원래 그 앞에 있었던 성혜종 의원이었지만 그냥 교체했습니다. 53%. 63% 얻은 당대표가 지금 눈치 보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은 한동훈이 가져왔던 그동안의 과감함, 뭐 결단성 이런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은 여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이게 권력을 잡았더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당대표는 정치적인 자산이 없어요. 네. 그걸 지금 눈덩이처럼 굴려가면서 몸집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바위랑 부딪히면 그 눈덩이 조그만 눈덩이조차 산산조각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화파의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정정식 정치회장 바꾸면 안 된다. 그냥 냅둬라. 뭐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계속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걸 안 바꾸게 되면은 한동훈 당대표로서는 나 이거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겠네. 내가 당대표로서 권위를 잃어버리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네. 안 바꿀 수가 없다. 근데 바꾸자니 너무 답답해요. 못 바꿀 가능성도 높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의총에서 의원들이 반대해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당대표의 위신이 떨어지는 거니까. 훨씬 떨어지잖아요. 완전 바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독대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승전 여사와의 김건희 여사랑 풀어야 화해다. 돼요. 이건. 아니 저는 이거를 굳이 이제 예전에 90도 포이더 인사를 두고 카노사의 굴욕이다 뭐 이런 얘기 비유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김건희 여사 만나서 그러면 이거는 병자호란때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이거는 네. 머리 조아려 가지고 피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한테 본인이 했던 얘기를 지금 다 뒤집어. 삼전도의 굴욕까지 나오는군요. 삼전도의 굴욕이죠 이거는. 예. 한신이 그 깡패들의 가랑이 사이를 이렇게 기었잖아요. 네. 그러고 그냥 정말 열심히 힘을 키워가지고 대장국까지 되지 않습니까? 한신까지 나와야 돼. 굴욕할 때는 진짜 굴욕하고 그 나중에 힘을 키우면 됩니다. 힘이 없는데 막 싸우자고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면은요 한 대 맞아요. 큰일 납니다. 오늘 아침에 힘을 더 키워라. 네, 힘을 더 키워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눈덩이를 조금씩 맞습니다. 굴려서 그 키워나가야 될 때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보셨어요?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네. 아니 정정식 정책위의장이 거기 당연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한 명씩 다 발언을 하는데 발언하죠. 참석은 했습니다. 네. 참석은 했는데 본인의 발언 시간에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넘겨버렸거든요. 나 기분 이거- 나빠. 왜 자꾸 나보고 그만두라고 그래. 나 지금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나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나보고 그만두라고 그래. 나 되게 열받아 있거든. 나 화나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 시위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정리될 수가 있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밤 사이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또 내일 단독 보도가 뭐 하나 나오겠죠. 뭔가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생각해보니까 화가 났어. 경로했다. 정정식 그만두지 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이렇게 못 버텨요. 그래서 저는 정정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여권의 중요한 지금 당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주말에 당정회의가 있어요. 그것까지만 준비하고 월요일이나 일요일 밤에 나 이제 그만 내 역할 끝났으니까 사퇴한다.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아요. 이건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근데 소장님 말씀이 아까는 한동훈 대표가 정정식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켜야 된다. 근데 또 정정식 의장은 본인이 그냥 유하게 사퇴해야 된다. 이게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한동훈이 바꾸는 건 안 주체가 된다. 돼가지고 바꾸면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 그냥 물러나면 괜찮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정점식에 뭐 열받았어 뭐 이런 시그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거취를 이제 본인의 손은 떠난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갑자기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하면은 정점식은 친윤들 사이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어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친윤들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또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되니까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보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제일 스무스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것도 저는 거의 이제 판타지라고 보고 김건희 여사가 만나줄 이유도 없고 뭐 그런다고 보면은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그냥 안고 가거나 네. 그러면 이제 물 되는 거야. 바지 대표 되는 거고 아니면은 정면 돌파하거나.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선택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이거를 가지고 막 뭐 1주, 2주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 지도부까지 다 꾸리지 못한 역대 이런 당 대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자본이 많은 당 대표 이게 더 길어지면은 그냥 완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바지 대표 같고 이제 다들 만만하게 볼 거고 10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로 날아갈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은 10월 보궐선거가 강화군수 뽑아요. 여기는 원래 9번 역대 선거 중에서 7번을 보수가 먹은 대로 그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 20명 신청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표가 분산되겠네. 표가 그래서 분산돼서 만약에 강화군수가 만약에 이제 보수 분열로 진다 그러면은 네. 한동훈 사퇴시킬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근데 이제 이지선 앵커님, 제가 정정식 정책위 의장의 보좌관이라면 네. 최대한 좀 버티면서 사퇴해라. 버티면서 그게 사퇴해라. 실리와 명분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 있었나요? 이미 이름이 이렇게 알려졌었나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공안검사 출신 네, 법률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그냥 법률가. 근데 지금 거의 매일매일 주요한 핫 이슈 이름이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정정식이라는 정책위장 있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대선 출마해도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일요일까지 최대한 질질 끌어라. 그런 다음에 당을 위해서 이렇게 보수 우파를 위해서 월요일쯤에 사의를 표명해라. 그렇게 전 조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이양수 의원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정점식 의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 네. 여기까지는 소장님 의견과 같아요. 네.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정점식 의장을 유임하는 방식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괜찮은데 이게 이미 밝혀졌잖아요. 발설이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바보 되는 거지. 짜고 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대통령실에서는 거죠. 네. 이 워딩이 이 기사가 어디서 나갔느냐? 네. 국민의힘 또 당내에서 색출 나간 거 아니냐? 색출 작업해요. 결국 또? 이거는 의도가 있는 누설 음.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양한 얘기들과 조언과 제안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 보면은 정정식 정치의장을 바꾸지 않으면은 한동훈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권위와 리더십을 당내에서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거에서 밀리면은 이제 그냥 껌껌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태클 걸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출구 전략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 의견이었다. 대통령 의견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근데 지금 당대표 됐잖아요. 근데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책위의장 유임시켜라 그냥 냅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요? 이게 비정상적인 일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당무 개입은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냥 아니 임명권 당대표한테 있잖아요. 그럼 당대표 하라고 내비두면 되지. 왜 이걸 이렇게 시비 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정책위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저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자리인 건 맞아요.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뭐 이제 당 사명이라고 예전에 불렸잖아요. 원내 총무가 이제 원내 대표가 됐는데 원내 전략을 담당하는 거 그리고 네. 사무총장이 돈과 조직을 관리하고 정책. 근데 정책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정책위 의장이 그리고 모든 중요 의사결정에 다 끼는 거니까 중요한 자리를 맡는데 특히 이제 원내 대표랑 원내에서는 투톱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추경호 원내 대표가 현재는 친윤에 더 가깝다고 분류가 되니 친윤이죠. 예, 그러니까 뭐 본인 사람을 심어서 약간 원내에서도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5대4 구도를 이제 4대5를 5대4로 만드는 것도 네. 중요하고 여러모로 저는 굉장히 이거에 여기서 밀리면은 한동훈은 정말로 힘들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부터 또 뭐 이렇게 무리해서 바꾸려고 했는지 한동훈 측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해라. 인사도 다 당대표 마음대로 해라라고 깔아줬으니까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전에 바꿀 생각이 되게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장악은 내가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말에 보면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 네. 당직 선임은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넓게 포용해서 한동훈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이중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대표가 알아서 하면 되지. 친윤도 품고 친한도 품고 이게 완전히 시어머니가 약간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잔소리? 조언이에요. 조언. 아니 본인이나 좀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좀 극우 어디 뉴라이트만 갖다 쓰면서 남한테 뭐라고 그래. 정말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네. 저 같은 사람도 폭넓게 포용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장성철을 쓰라고. 열심히 아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뒤에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얘기를 진짜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만 더 하고 네. 갈게요. 아니 오늘 최고위원회의 보면서 조금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지금 최대 현안이 뭡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25만 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게 지금 최대 현안이잖아요. 네. 근데 당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모두 발언을 하는데 이 현안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간첩법, 일본도 이런 얘기에 힘을 줘서 했단 말이에요. 그 이 현안은 추경호 원내대표 입으로 다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도 당대표가 해야 될 말을 왜 안 하지?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뭐 어떤 중요도의 우선순위에서 생각이 일반 정치인들과 좀 다른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 어제부터 계속 했던 얘기였고 본인의 소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 때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좀 바꾸려고 했었는데 민주당 반대로 못 바꿨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사령부 블랙요원의 기밀 유출 이거는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근데 이걸 좀 간첩법 이용하는 거다. 발의는 민주당 의원들 더 많이 했었고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또 아니, 반론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팩트 체크부터 하고 뭐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현안은 지금 다 제가 보기엔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새상병 특검법도 본인이 회피다.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당내 현안도 본인이 리더십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저는 회피고 정책을 우선하는 민생을 챙기는 당 대표 국민의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거냐 말 거냐라는데 엉뚱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SNS에 쓴 글 민주당이 간첩법 지금 막아가지고 지난 정부 때 통과가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간첩법의 적용 대상이 북한만 지금 돼 있는데 그거를 다른 국 나라로 멀리 넓히는 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노컷뉴스가 이거는 한동훈 주장 팩트체크 기사도 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동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이미 제동을 걸었고 그때 우려를 나타낸 여러 의원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우려를 나타냈는데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점식 바꾸려고 이 얘기하셨네 그럼. 그런 거야. 또 네. 그런 해석이. 그렇게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산업 스파이를 다 그러면은 간첩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거 너무 폭넓게 기존의 형법으로도 다 이거 규제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과잉 처벌 아니냐라는 게 법원 행정처의 의견이었고 법무부는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둘이서 이제 부딪혔던 거지 여야가 부딪힌 게 아니라고요. 근데 못된 건 한동훈 대표 벌써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왜 그래요 또? 아니 사실관계를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왜곡이 아니라 몰랐을 수도 있죠. 그 법무부 장관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했던 건데 어떻게 모릅니까? 회의록은 못 봤을 수도 있죠. 아니 그 과정을 모르면 아니 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줘요. 좀 아니, 지금 저는 허니문 기간 당 대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관계를 이렇게 틀리게 얘기하는 거는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그래서 정쟁을 하는 거하고 다른 저는 거예요. 처음에 네. 뭐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팩트 체크가 됐는데 네.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또 이거를 반박처럼 또 그 기사를 했잖아요. 안 만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네. 논란이 됐으니까 우리가 또 얘기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본인 바로 잡겠죠. 좀 너그럽게 좀 합시다. 뭘 이렇게 박절하게 그냥 강박하게 그렇게 살아요. 제가 진짜. 박절하지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